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왔던 가스함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아이언돔이 발사되면서 요격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죠. 그러면서 아이언돔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사일렛 메트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일렛 메디칼. 사일렛 메트칼의 사일렛은 히브리어로 정찰대라는 뜻으로 영국 SAS 부대를 모델로 창설됐는데요. 상당 기간 대원을 비밀리에 선발을 했으나 1980년대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발표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흔히 269 부대 혹은 그 부대, 더 유닛이라고 불리죠. 참고로 미국의 델타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더 유닛이라는 명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로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 등과 같은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사일렛 메디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일렛 메디칼은 실전 경험이 많고 대원들의 자질이 우수해서 그들에 대한 다른 특수부대원들의 평가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들은 사격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사격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사격을 할 때 망설이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격을 잘한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사격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해진 시간 내에 영중률을 높게 쏘죠. 그런데 실제로 전투에서 사격이 벌어지면 그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0.5초, 0.01초 안에 승부가 갈리죠. 망설이면은 아무리 명중률이 좋아도 죽게 됩니다. 그만큼 부대의 이 SOP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평소 작전 수칙이 확실하고 공격 수칙, 즉 교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한 대원들만이 망설이지 않고 사격을 할 수 있죠. 사일렛 메트칼 오퍼레이터들은 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민감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일체 부대 관련 휘장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일렛 메디칼 요원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만났다고 해도 자신이 사일렛 메디칼 소속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사일렛 메디칼에 복무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현재는 전술 라이플을 제작하는 지인이 한 명이 있어요. 일단은 그 친구의 친구가 이 친구가 이스라엘 특수부대라고 그랬고 그 친구가 나 사일렛 메디칼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아마도 복무한 게 아주 예전이라서 뭐 보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혹시 사일렛 메디칼과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일렛 메디칼이면은 그냥 사격만 잘하는 부대가 아니라 컴배티브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칼을 잘 다루겠죠. 그래서 전술 나이프, 전술용 칼, 전투용 칼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평소에 자기가 부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면은 좋을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제 제대를 해서 자기 특기를 찾아갔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일렛 메디칼 부대원이 되는 것은 특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일렛 메디칼 대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그리고 처해왔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100년 가까이 분쟁의 역사가 있는 나라죠. 그리고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는 너무 긴 이야기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이 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죠.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싸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니넨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여기다 국가를 벌써 정해놨으니 이제 딴 데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를 좀 지켜보자
라고 노력을 했으나 협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유혈 분쟁은 여전히 계속됐고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최근 아이언돔을 쏘며 주목을 받은 분쟁 역시 이 역사적 갈등에 쫙 연결된 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변의 적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우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랍과의 전쟁에서 최종 병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1970년대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여장부 골다 메이어 여사가 국민들에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 조직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이죠. 군 중에서도 최정예인 사일렛 메트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특권을 지니게 된다고 해요. 지인에게 직접 들은 대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도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특수부대를 나왔다는 것은 좋은 회사나 안정된 직장을 잡을 기회가 더 높다라는 게 제 이스라엘 지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비단 회사나 공동체에서 특수부대원을 높게 쳐줘서 입사 시에 혜택을 더 준다기보다는 실전에서 입증된 그들의 리더십과 끈기, 열정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일렛 메디칼 출신의 유명인이 있다고요? 사일렛 메디칼은 엘리트란 인식이 박혀있다 보니 사일렛 메디칼 출신 대원들은 이스라엘 내 주요 요직을 꿰차는 경우가 꽤 많죠. 사일렛 메디칼 출신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그 긴 시간 동안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1967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네타냐후 총리는 1968년 요르단 군과의 교전, 인페르노 작전을 시작으로 레바논의 이스라엘 침공이었던 선물 작전과 1972년 항공기 인질 구출 작전인 동위 원소 작전 등에 투입돼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전임이었던 에후드 바락 총리 역시 사일렛 메디칼 출신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동위 원소 작전에 참가해 작전을 이끌었죠. 1976년 엔테베 작전을 이반한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전역 이후 총리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 사일렛 메디칼 대원의 선발 과정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엘리트 대원만을 선발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매우 험난하죠. 모든 지원자들은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 정신 감정, 정보 역량 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욤 샤야롯이라고 불리는 5일간의 지원 자격 테스트를 받은 후 최종 테스트인 기부시 메디칼을 통과해야 정식 대원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일렛 메디칼 대원이 되기 위한 체력 테스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3000m를 14분 내에 주파해야 됩니다. 특급은 기준이 어떻게 되냐? 11분 05초 내에 들어야지 특급이에요. 3000m 달리기를 하고서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60kg의 바벨을 들고 스쿼드를 해야 됩니다. 3개 이상 해야지 통과하고 14개가 특급이에요. 15kg의 베스트를 착용한 채 벤치프레스와 턱걸이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벤치프레스와 턱걸이는 3개 이상을 해야지 통과가 되고 14개 이상을 해야지 특급이 됩니다. 그럼 14개에서 특급 받았으니 이제 그만해가 아니라 14개 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더해서 이제 자기 점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 체력 체력 테스트에 통과한 지원자만이 욤 샤야롯을 거치게 되는데 응시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언제 테스트가 끝날지 그리고 다음 테스트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게 더 긴장되고 괴롭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응시자들의 성향, 단체 생활과 팀 생활, 적격 유무,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며 응시자들은 전 기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체력적인 한계를 겪으면서 도전을 계속하게 되죠. 욤 샤야롯을 통과한 대원은 기부시 메디칼 자격 코스를 거치면서 비로소 정식 대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16개월 동안 지속이 되며 지원자들은 고등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수부대원이 되는 일반 공수 과정은 물론 고급 독도 훈련, 전투 훈련, 시어 학교 및 생존 훈련, 고등 사격, 저격 과정 등을 거치고 특기에 따라 해촉조, 고공 코스를 받게 되죠. 그 뒤에 자대에 배치가 되면 자대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무 교육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출신 대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보 습득 교육, 암살, 요인 경호 교육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혁명 분패 안 되겠다. 히브리어로 엎드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불과 1분 45초 구출 작전의 신화라 불리는 엔테베 작전이란